안녕하세요. 우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들, 저는 박현상이라고 합니다. 오늘 찐시황 7월 4일자 시작하기로 하고요. 오늘 시장의 제목을 제가 화면 보여주시면은 딱 이렇게 소강 상태라고 써놨습니다. 그죠? 어제 시장이 오래간만에 급등이 나왔던 상황이고, 오늘은 조금 쉬었어요. 조금 쉬었는데 여기서 제가 요 말을 쓸까 말까 하다가 소강 상태 점점점 가로치고 난리도 아니었다 이렇게 좀 쓰고 싶은데, 그거는 뭔가 제목답지 않을 것 같아서 소강 상태로만 써놨습니다. 그리고 소강 상태의 글씨 색깔을 파란색으로 써놨던 이유도 역시 장이 조금은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면 어떨까 싶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좀 매매는 잘 하셨나요? 항상 매매는 잘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뭔가 이제 장 중에 어떤 직원한테 어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 대 피러 가자라든지 점심을 먹으러 가자라든지 그렇게 얘기할 때 대부분의 첫 물어보는 게 지금 매매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아시죠? 저희는 고객을 관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있는데 쓱 와서 갑자기 나가자 그러면은 좀 체결시켜야 되고, 혹은 손절을 쳐야 되기도 하고, 혹은 지금 빨리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요렇게 오히려 그런 긴장 있잖아요. 그 매매라는 긴장은 저는 사원 대리 때가 좀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요즘은 제가 조금 짬밥이 찼다고 매매를 할 때도 조금씩은 천천히 하게 되는 경향도 있고요. 그리고 뭔가 빨랐었던 테마주, 혹은 뭔가 이제 급등이 나오는 급등주들, 이런 것들은 잘 건드리지 않으니, 사원 때는 많이 건드렸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해봤으니까는요. 그런데 오히려 좀 삶의 질에 있어서 조금 더 여유가 생기지 않나. 물론 그리고 빨리 팔아야 될 경우 있잖아요. 언제 빨리 팔아야 됩니까,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까요? 빨리 팔아야 될 경우, 내가 밥을 먹다가도 뛰어 들어와서 빨리 팔아야 될 경우 어떨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증권사 직원이 제 입장에 왔을 때는 잘 매수한 종목이 갑자기 급등이 나올 때, 그죠? 혹은 두 번째, 잘 매수해서 불안했던 종목이 급락이 나올 때, 그쵸? 횡보하거나 적당히 오르고 있고 적당히 빠질 때는 굳이 액션을 해야 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저희가 빨리 뛰어들어갈 경우는 오히려 급락이 나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급등이 나올 때는요, 그것이 내가 고점에 팔 수 있을 정도의 뭔가의 제가 운이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장중의 최고점. 물론 저만의 법칙, 저만의 경험적인 노하우는 있습니다. 있지만은 그거를 항상 모든 매매에 맞추기는 어려웠던 것 같고요. 적당한 수준에 팔고, 근데 손절은 적당한 수준이 아니고 조금 빨리 뛰어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썰을 풀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요즘 시장이 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시장이. 막상 오늘은 지수가 별로 빠지진 않았지만 종목들을 봤을 때 너무나도 많이 쏠리는 경우가 있고요. 그 쏠림을 당하지 못했던,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었던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는 처참하게 지하실이 아니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는 경우가 요즘 더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는 주식을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계좌 안에 있는 땅굴을 파는 주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물론 그 땅굴을 파는 주식을 고민해야 될 때는요, 계좌에 현금이 없을 때입니다. 현금이 많다면은 그냥 두셔도 일단은 상관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현금 중요성, 그리고 뭔가 요즘 시장의 결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용 준비한 거 보면서 말씀드리면은요, 전일 강한 반등 후 숨고르기, 딱 반등할 때는요, 2차전지 먼저 볼까요? 2차전지 먼저 볼게요. 안 볼 수가 없는 게 2차전지고요. 에코프로, 그죠? 에코프로 어제 20% 급등 나왔습니다. 어제 나왔던 원인은 회사에서 자회사 상장 경우도 있었고, MSCI 편입 기대감도 좀 있고요. 아마 이번엔 되겠죠. 저번에 안 됐으니까는. 그것도 있고, 혹은 어제 지수가 좀 올라가는데 요거 한번 집중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요,
에코프로의 프로그램 일자별 추이 종목별로 볼게요, 여러분들. 시간 일별로 어땠습니까? 에코프로의 어제 여러분들 이거 좀 보면서 할게요. 오늘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에코프로의 어제 프로그램 매매 순매수가 31만 주 정도 됐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28만 주가 늘었고요. 그러면 31만 주 요거를 곱해보면은 꽤 많이 되죠. 그죠? 그런데 어제 저는 왜 이렇게 멀티가 안 되나 모르겠어요. 어제 에코프로를 산 금액으로 보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외국인이 3,200억을 샀습니다. 어제 코스닥이 4천억 이상의 외국인 매수였는데 에코프로를 산 게 3,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다 샀고요. 거의 대부분을. 기관은 뭐 150만 주 샀으니까는 조금 샀고, 개인은 30만 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차익 실현을 일부 했다. 그렇죠. 잘 판 거죠, 고점에. 그게 잘 판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제 판 개인은 오늘 조금 샀고요.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다 수급에서 보이시죠? 그런데 아마도요, 어제는요, 에코프로의 수급적인 면이 더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 게, 사실은 어제는 시장이 아침부터 뜨기 시작을 했고요. 외국인이 사기도 했고요. 잠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요.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지난주에 제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기억나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고, 이렇게 시장이 어느 정도 이평선이 모이면서 외국인들 선물이 조 단위로 샀다 팔았다를 할 때는 그들도 방향성을 좀 보기는 좀 어렵지만 경험적으로 이럴 때 뭐예요? 방향성이 나왔다. 그 변곡이 나왔다. 요거는 몇 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변곡이 나오기 시작했고 지난주 기준으로 그죠? 60일선을 닿았다가 끌어올리는 모습, 그리고 월요일 날 갭상승이 나오면서 딱 당기는 모습. 그러면 요것 현장에서 오늘은 시장이 갈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시장이 갈 것 같으면 다 한번 집중 한번 해볼게요. 시장이 간다. 지수가 오른다. 뭘까요, 여러분들? 시총 상위주들이 오른다. 그죠? 상위주들이 오른다 얘기는, 그죠? 그 시총 상위주들이 오를 때는 대부분 지수를 삼성전자 한 종목, 두 종목, 세 종목을 찍어서 하는 액티브가 아니고요. 액티브가 아니고 지수를 통째로 사는 패시브 펀드 성격이 짙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패시브 펀드는 시총 상위주 위주로 나눠서 다다다닥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런 펀드들은 아침에 샀다 저녁 때 팔지 않고요. 대부분 종가까지 계속 사게 됩니다. 그러면 시총 상위 펀드들이 들어올 때는 대부분 프로그램 매수 위주로 들어올 텐데, 어제 에코프로가 시총 상위 2등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들어왔던 상황이고, 다시 다 지우고 에코프로로 돌아오면은 들어왔던 상황이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물량을 많이 갖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때문에 매도가 없어요. 매도가 없고 사는 매수 프로그램만 있기 때문에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런데 여태까지 공매도를 쳤던 외국인들의 경우는 아이고 큰일 났다. 공매도를 환매수를 합니다. 그것을 숏커버라고 얘기를 하죠. 숏커버가 일어나게 되면서 그 역시 프로그램으로 잡히게 되는 그런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계적으로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아까 제가 PD님 잠깐 들었는데 에코프로 BM을 좀 여쭤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제 게시판도 많이 보고 댓글도 많이 보거든요. 보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뭐라 그래요? 약간은 에코프로가 신고가를 쓰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에코프로 BM이 떴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뭔가 양극재 다른 회사들이 떴더라. 이런 식의 뭔가 경험적인 법칙이 형성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현장에서 개인 투자자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듣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 오늘 그래서 에코프로 BM이 뜬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지수가 조금 밀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어제 급등했던 종목들 오늘 에코프로도 한 3, 4% 정도 조금 밀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중 고점인 뭐 오늘 에코 BM이 고점이 얼마인가요? 29만 7,500원 정확하게 여기를 지키지 못하고 쭉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드리고 싶은 팁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오늘 제가 직원들한테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자, 집중, 여러분들. 요거 말씀드릴까 말까요? 약간 너스레도 좀 떨어야 되나요? 오케이. 거래가 터지고요. 상승을 해요. 상승하는 주식의 윗꼬리 있지 않습니까? 윗꼬리는요, 경험적으로 봤을 때 수일간 안에 메우더라고요. 메운다는 표현이 뭐냐면 그 고점을 한 번 정도 트라이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터지는 주식 윗꼬리가 달리면 그날 내가 단타 치려고 샀었어도 윗꼬리에 잘못 물리게 되면은 바로 손절이 나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일단 하루 이틀 정도는 추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까는 물론 빠지더라도 장중에 한 번쯤 그 가격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으니 조금 매매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혹자들은 기법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법이라 부르지 않고 매매의 경험적인 교집합이라 부릅니다. 그 교집합은 여러분들께서 만들고 저도 만들고 어떻게 돼요? 잘 만들면은 저랑 고객화돼서 전화가 오십니다. 형, 요즘 이런 것들이 오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객과 호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호흡 자체가 100% 제가 맞춘다, 고객이 틀린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저도 같이 배워가면서, 왜냐하면 제가 2,000개 종목 다 못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못 봤던 거를 고객이 얘기해 주는 거고요. 혹은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댓글을 보면서 소통을 하는 겁니다. 우리 815의 경우는 특히 더 그런 모습들이 실시간으로 왕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분들께서 조금 더 잘 소통하고 발전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단요, 여기서 제가 좋은 말만 하면 좀 그렇죠. 너무나도 한 사람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라는 점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장 믿어야 될 사람은 나고요. 가장 믿지 말아야 될 사람도 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요 얘기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을 또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적인 매매의 교집합을 같이 찾고요. 같이 공유하는 게 우리의 소통하는 목적이라는 점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에코비엠도 뭐 28만 원대 정도는 한 번 정도 더 트라이할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래서 크게 뭐 걱정하리라 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고통스럽다면 여러분들. 원금 수준에서 일부 매도하는 거. 제가 항상 현장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해당하는 종목이 꼭 원금이 왔었는데 거기서 내가 안 팔아서 반토막이 다시 났어요. 혹은 원금이 아니고 마이너스 한 5% 정도, 마이너스 40% 갔다가 마이너스 5% 정도 왔는데 요거가 본전 생각이 나서 안 팔았더니 다시 마이너스 45%가 됐어요.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끄덕끄덕 많이 하실 거예요. 예, 이게 대부분 그래 왔었고요. 지금 요 말씀을 그래요. 말씀드린 김에 그냥 이어서 가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 써놓은 것 중에 요 얘기가 있어요. 시장 조금 밀릴 때 신저가 속출 양극화. 사실은요, 지금요, 여러분들 지금 2차 전지가 더 가요. 소부장이 HBM 관련주가 난리다. 또 뭐 있을까요? 조선주 오늘 피팅이 날랐거든요. 조선 관련주, 그죠? 피팅 그죠? 하이로 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날랐는데 그거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제 기준에서는 양극화인 것 같습니다. 양극화. 편하게 오늘 이제 제 얼굴만 집중해 주시죠, 피디님.
편하게 그 시장이 굉장히 냉정한 곳이거든요, 여러분들. 냉정한 곳. 얼마나 냉정하냐면은요. 요즘 CJ 그룹주들 빠지는 거 한번 보셨어요? 이마트라든지 유통주, 내수주들 빠지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저는 무서워서 키지도 못합니다, 차트를. 왜 무섭습니까? 저는요, 그 차트를 봤을 때 내가 만약에 그 종목의 주주라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봅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못 킵니다. 왜냐하면 내 주주라면 끔찍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 종목들이 대부분 국내에서는 한 이름 한다는 브랜드를 가진 종목들입니다. 그죠? 근데 신저가가 그냥 방송에서 이제 뭐 경제 방송들 많잖아요. 그래서 신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얘기를 하죠.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신저가라는 거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요. 왜냐면은 한번 신저가가 되면은요, 그 신저가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굉장히 많은 손바뀜이 일어나야 됩니다. 굉장히 많음이라 함은 업황이 뒤바뀌어야 되고요. 혹은 세상이 뒤바뀌어서 트렌드가 바뀌어야 되고요. 그런데 그런 트렌드가 어디 오늘 7월 4일까지 트렌드인데 7월 5일 날부터 트렌드가 바뀝니까? 합니까? 아니죠. 한 몇 달이 걸립니다. 몇 달이. 그러면은 그 몇 달 동안은 적어도 그 종목을 들고 있으신 포트의 그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은 죄송하지만 없다고 봐야 됩니다. 손절을 못 친다는 존재가 있으면은. 그죠? 그리고 신저가를 찍고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동안에 내가 팔까 말까를 수백 번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한 2달 내가 버텼더니 안 되겠어. 파는 순간 그때부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셨죠? 바보 주식들, 그죠? 내가 파니까 날라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지난주부터 느낀 점은요. 이 양극화의 시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냥 되는 것만 들이다 사고요. 근데 되는 것만도 들이다 사는 게 아시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최근에 반도체, 그리고 어제 2차 전지,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엔터, 또 뭐 있을까요? 몇 개 있죠. 전력기기 쪽, 그리고 조선주들, 그리고 간간히 자동차, 이거 그리고 몇 개 또 있을까요? 뭐 어쨌든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이런 것들 빼놓고는 그것들만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거지 나머지는 처참하게 버려지고 있는 현실. 바이오주는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는 마이너스 95%가 몇 개 있다 그러더라고요. 무슨 그 주식을 하는데 그래요. 마이너스 한 20%, 30% 그래요. 40%까지는 그죠. 뭐 인정을 할 수 있는데 마이너스 95%는 이게 거의 정리매매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가 좀 봤는데 그렇게 마이너스 한 70%, 80% 갔던 주식이 지금 올해 1월 달부터 저점 기준으로 4배씩 올라 있는 종목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오를 하나 봐요. 저는 참고로 바이오를 거의 안 하거든요. 일단은 그런 양극화가 굉장히 조금 눈물 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지금 그런 시장에서 횡행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다는 것보다는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정신 차리셔야 되고 이럴 때 같이 우리 얘기할 수 있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나는 게 하루입니다. 사실은 저희는요, 제가 말하다가 조금만 셀게요. 저는요, 누가 있을까요? 시장이 어려우면은 저 옆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저희 지점에 19명 있어요, 저까지. 그러니까 18명이 위로해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혼자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전업 투자자요. 왜냐면은 혹시 전업 투자자분 있으면 저한테 내일 전화 주세요.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정말로. 저한테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제가 잘합니다, 그거. 어찌됐든. 그 친구들이 그런 거를 이해를 못 합니다. 이해를 못 하고요. 얘기를 하면은 진짜로 무슨 주식하면 돈 좀 있는 줄 알고요. 그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알고 얼마 벌어서 그리고 좀 벌었다 하면은 약간은 좀 쏘라고만 하고요. 뭔가 이렇게 아직까지도 주식 투자 전업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선진화되지 못했다는 거가 좀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말이 좀 샜는데 어찌됐든
혹시라도 그러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외로우시면 저한테 전화 주시고 외롭지 않으시더라도 주위 환경을 주식을 같이 느낄 수 있는 분들이랑 환경을 구축하는 게 오히려 더 주식 투자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점이 기본적인 환경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 좀 말이 좀 길었습니다. 일단 그래서 양극화가 안타깝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따 얘기할게요. 준비한 게 있으니까는 뭐 특별한 솔루션보다는 준비한 거 이따 말씀드려야 되고 시장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봐주시면은요. 말이 너무 길어서 20분이나 지났는데 빨리 할게요. 전일 강한 반등 후 숨고르기 아까 얘기했죠. 오늘 살짝 쉬었는데요. HTS 좀 볼까요, 여러분들? 약간 쉬었는데요. 이렇게 좀 볼까요? 이렇게. 오늘요. 쉬고 쉰 다음에 쏠림이다라는 거를 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거래대금입니다. 어제 10조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제요. HTS 보시면은 어제 10조 나왔습니다. 8조, 9조대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어제 2차 전지가 오르면서 10조대를 찍었어요. 코스닥 거래대금이. 그런데 오늘은 11조가 찍었습니다. 와, 겁나 늘어났어요. 그리고 오늘 코스닥은 0.7포인트 플러스입니다. 어찌됐든요. 에코프로 BM이 올랐거든요. 조금이라도. 플러스인데 상승 종목수 600 종목, 하락 종목수 890 종목. 지수가 플러스인데 하락한 종목이 더 많은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고요. 다시 한번. 그런데 여기서 요 화면을 좀 볼까요? 322 하나. 미리 띄워놨는데요. 오늘 코스닥에서 11조의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거래대금 위주로 소트 해본 겁니다. 보이시죠? 에코프로 BM이 1조 3천억이요. 그죠? 한 종목이 1조 3천억 터졌어요. 포스코 DX가 3,900억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거. 오픈롤이 3,900억 맞나요? 그죠? 알맥이 3,700억 이렇게 터졌어요.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좀 느낌 오시죠, 여러분들? 일단 코스닥은요 거래대금 터지면 전 좋습니다. 왜냐면은 많이 소통을 하신다는 거니까는. 그런데 오케이, 에코프로 비행까지 코스닥 시총 1등이니까 원래 코스피도 삼성전자 거래대금 제일 많으니까 오케이, 대충 오케이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포스코 DX요. 포스코 DX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시총이 2조 6천억 정도. 그런데 거래량이 2,200만 주. 그죠?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322 하나. 여기 있네요. 오픈롤이요. 1,900억이 시총. 그런데 거래대금이 이렇게 되죠. 회전율 많죠.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찾아가는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이 아니고 이렇게 좀 대놓고 나왔다라는 부분. 그렇죠. 조금 어떻습니까? 알맥은요. 상한가 쳤어요. 와, 왔다다. 너무 좋아. 차트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6월 30일 날 신규 상장한 종목이고요. 그죠? 이게 지금 변동성이 얼마입니까? 시가가 145,400원, 종가가 99,500원, 18만원. 이런 식으로 변동성이 너무나 크게. 오픈롤은요 더 심해요. 볼까요? 공모가는 10,000원짜리가, 그죠? 10,000원짜리가 여기 보시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요 날이요. 첫날 공모가는 10,000원인데 13,0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럼 30% 떼었죠. 근데 이게 39,950원까지 갔습니다. 280%인가요? 이런 미친 변동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식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변동성 플레이도 저는 잘하시면 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시장의 주류가 되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코스닥 시총에서 에코프로 비행까지는 그럴 수 있지만 여기서 제가 여기 써놨죠. 쓴 것처럼 신규 상장 호가 변경 평작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다시 HTS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돌아와서 이렇게 뭔가 변동성이 한번 소문난 종목이 이 안에서 샀다 팔았다를 들이다 하시면은 다른 종목으로 좋은 종목으로서 옮겨가야 할 그런 수급들이 어떻게 보면 이쪽으로만 쏠리는 점이 조금은 지금 시장의 줄줄줄 빠지고 있는 거는 쳐다보지도 않고요. 그죠? 쳐다보지도 않고 뭔가 이런 변동성 플레이만 하는 것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서 여기서만 하고 있고, 혹은 2차전지 일부 주식들로만 많이 쏠리고 있는 이런 시장의 결이 조금은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럽고 죄송하지만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죠? 너무 요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장은요, 오늘 소부장 오르고 내일 2차전지 오르고 모레 컨텐츠 오르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섹터가 다 같이 좋은 호재를 만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식으로 호재가 호재를 이끌면서 여러 섹터들이 건전한 순환매를 하는 장이어야 하는데, 오늘을 봤을 때는 특히 코스닥은 조금 이런 부분이 안타깝다. 그죠? 이런 부분으로 조금 오늘 시장의 결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봐봐요. 오늘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들 기관 쌍끌이 매도를 했잖아요. 어제 선물을요, 외국인이 8,600억을 샀습니다. 왔다 좋았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다시 선물을 외국인이 9,000억을 매도했습니다.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게 뭡니까? 다행히 9,000억 매도했을 때 지수는 얼마 안 빠졌으니까 다행이라고 오케이 할 수 있지만, 종목단에서 일어나는 거는 더욱더 처참하다. 좋은 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현장의 소리를 들으니까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지수가 2,600인데.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막상 나 이거 단타 치고 나왔어요, 뭐 화이팅 이렇게 얘기하시더라도 그 안에 몰려있는 종목들이 좀 질질질 새고 있으니까는, 저도 물린 거 많아요. 그죠? 많은데 저는 현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종목을 얘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현금으로서 승부를 보는 사람이긴 한데, 일단은 주식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를 좀 들어보니까는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일단은 지금 시장은 이렇습니다 라는 부분 강조시켜 드리고요. 다시 올게요. 미국 오늘 밤 휴장이죠. 그리고 중국 경기 연동이 되겠다, 매크로 발표와 관련성이 좀 줄어든 증시다. 요거는 다른 방송에도 많이 얘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써놨고요. 오늘의 핵심은요, 여기입니다. 여기. 알맥 아까 사례 보여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어제 사실은 타 주식을 하시는 분이랑 만났고 얘기를 해봤더니, 지난주에 우리 시장은 왜 조정받았는지 아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하니까는 지난주에 공모주 청약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죠? 예전에요, 우리가 하이브, SK바이오팜, 카카오뱅크, 기억나시죠? 우리 그 코로나 시즌 전후로 시작해서 새로운 종목들이, 큰 대여급들이 상장을 하기 전에 그 청약을 할 때, 그죠? 청약을 할 때 시장이 생각보다 안 좋았습니다. 왜요? 있는 예수금 가지고 걸로 청약했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몇백 대 1 나오니까 들어갔다가 나는 환불 받으면 되니까는. 그죠, 여러분들?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의 트렌드화 돼가지고 조금 그 청약 시즌이 있을 때마다, 공모주 대여들 청약 시즌이 있을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장이 되게 안 좋습니다, 화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걸로 몇 년 전에 기억을 하는데, 그 얘기를 누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랬던 것 같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배경이, 우리가 알맥을 받고 오픈로를 봤는데 이런 제도가 풀리면서, 저는요 제도를 욕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제도는 제도고요. 제도를 가지고 매매에 활용을 하는 게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까지 욕만 하고 있을 건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렇죠? 어찌됐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매매에 활용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약간은 어쨌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신규 상장 호가 변경이 400%까지 될 수가 있죠. 4배까지 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지속이 될 거고, 지속이 된다면은 청약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소위 꾼으로 불리시는 공모주 고객님들이 있으십니다. 뭐 지금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죠? 한번 청약을 하면은 뭐 몇 억이 아닙니다. 몇십억씩 모든 자산을 대출을 일으켜서 땡겨 오시는 분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한 몇 년 전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유 자산의 대부분을 대출을 며칠만 받는 거죠. 단기 대출을 받아서 다 들어갔다가 다 나오고, 그리고 환불일 날 다 대출 상환하시고, 대출을 끈다고 표현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찌됐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제가 느껴지진 않는데, 만약에 이런 현상들이 올라갈 때 막 따상이 아니고 따따상 이런 식으로 계속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시장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양극화가 될 수 있는, 왜냐면은 따따상 먹으면 되지 내가 왜 빠지고 있는 주식 사? 이런 식으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변동성이, 그리고 혹은 양극화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조성될 수도 있을 확률도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내 매매 반대로 활용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좀 신고가 좀 핫한 종목만 매매를 해야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것도 진정한 투자자가 될 수가 있겠죠. 어찌됐든요, 일단 이런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이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일단은 시장 얘기는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찐시황 시간이니까 종목들 봐야죠, 그죠? 섹터들 봐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넘어갑니까? 됐습니다. 그래요. 아까 여기 첫 번째 줄은 제가 했죠. 2차전지 전일 급등 후 숨고르기, 이건 봤습니다. 잠시만요. 물 좀 먹고요. 요거는요, 좀 이따 봤기 때문에 좀 그렇다 치고요. 자동차 오전 반등 후 조금 숨고르기, 환율 하락. 오늘 자동차주들이요, 숨고르기 하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기아 좀 볼까요? 기아. 조금 어떨까요, 여러분들? 요거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아가 오늘 0.4% 정도 플러스긴 한데 좀 윗꼬리를 달았어요. 그리고 현대 조금 밀렸죠. 이게 오늘 우리가 환율을 봤을 때 환율이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잠깐 환율 좀 키고요. 베이시스 환율 6원 정도 내렸거든요. 그죠? 6원을 내렸는데 아직은 1,30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제가 요즘 보니까는 오늘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자동차 좀 언제 해야 됩니까 하는데, 환율 오르는 날 하면 수익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개인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어찌됐든 자동차주의 매매의 결은 요즘 제가 들어보면은 약간 방어주처럼 움직여요. 그죠? 그리고 환율이 올라야지, 오르면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안 좋은 날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에 방어주,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꽤 있으십니다. 일단은 어제 글로벌 도매 판매 자동차 대수 나왔고요. 잘 나왔더라고요. 뭐 기사 보시면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고, 어찌됐든 오늘 밀린 이유는 아마도 환율이 빠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환율이 오른 날 종가까지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반대로요,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은, 그죠? 생각보다 셉니다. 완성 자동차보다는 부품 단위 더 세고요. 현대 오토에버는 원래 4일 이상 급등했는데도 오늘도 오르긴 했어요. 회사가 바뀌는 중인가 봅니다. 오토에버의 경우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박스권을 이루면서 몇 년 동안 놀았던 주식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주식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장대 항목 거래를 터뜨리고 강하게 올랐다는 점은 뭔가 회사에 큰 변화가 있는 것 같고, 말씀드렸죠. 비전 선포식부터 해서 가이던스 변경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오토에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중이고, 그 전에 자동차 중에서는 글로비스가 조금 원자재 트레이딩, 배터리 원자재 트레이딩 경우에서 조금 더 성장성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나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글로비스가 대형주 단에서는 제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긴 하네요. 일단은. 그런데 오늘은 서현이화가 좀 더 강했고, 화신, 그죠? 자동차 부품 안에서도, 그죠? 여러분들 2차 전지가 붙어 있습니다. 배터리가 붙어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같은 부품주 단에서도 배터리 2차 전지 단이 붙어 있느냐 아니느냐에 따라서 조금 시장에서 주는 밸류의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뭐 요즘 투자 전략으로 회자되는 게 성우하이텍이라든지 화신, SL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현대차와 같이 미국 및 인도에 같이 진출을 한 협력사들, 밸류체인이라고 해서 조금 더 시장에서 각광을 받는 것 같습니다. 이건 다 내용 나와 있고요. 뭐 하는 회사인지 다 아시죠? SL은 LED 헤드램프요. 그죠? EV9. 그래서 뭐 전기차용 램프가 조금 더 ASP 마진이 좋다고 합니다. 하반기에 EV9부터 시작을 해서 잘 들어갔다. 뭐 이런 것들은 다 종목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쵸? 이런 뭐 디테일한 걸 풀 필요까지는 있나 싶은데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일단 지금 자동차 부품단이 오늘은 조금 더 강했다. 그리고 환율이 오른 날은 완성차의 경우는 조금 오르다가 밀리는 경향이 있었다. 뭐 이런 부분 개인적으로 매매할 때 느낀 점이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돌아와서 자동차 말씀을 드렸고, 그래요. 오늘은 LG전자입니다. LG전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LG전자 엄청 좋아하시죠? LG전자요. 오늘 아쉽게도 시장이 좀 밀려서 윗꼬리를 달긴 했어요.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 보면은 요즘은 LG전자의 수급의 주체는 기관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보험단 혹은 최근 며칠은 금투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연기금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죠? 어찌됐든요, 이런 수급의 결이 나오고 있는 중이긴 한데, 오늘 말씀드린 이유는 이 박스권 상단을 밀리긴 했지만 오늘 장중에 뚫어놨다. 그리고 곧 실적 발표 시기죠. 실발. 그죠? 짧게. 실적 발표의 시기가 다가오죠. 일단 실적 발표 시기 전에 항상 올라왔었던 LG전자의 경우에 이번에도 그렇게 될지, 실적 발표가 잘 나올 것 같은데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빠질지, 안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과거에 계속 그래 왔었거든요. 3달 전에 계속 그래 왔었어요. 발표하기 전에. 그런데 이번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입니다. 이걸 새로운 뉴스라 그러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다를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 무조건 예단은 금물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기술적으로 최근에 못 뚫었었던 박스 상단을 잠시 뚫었었고 양봉이 유지되는 중에 최근에 LG는 상승을 이끈 건 기관이고, 기관은 실적 발표 전에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요거까지 좀 말씀드리고, 아마도 핵심은 VS 사업부, 전장 사업부에 얼만큼 마진이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금요일이 될 거예요. 맞죠? 7월 7일 날. 그때 장 끝나고 나오든지 장중에 나오든지, 그리고 레포트들이 쏟아질 겁니다. LG전자, 삼성전자 같이 발표할 겁니다. 아마도. 일단 그런데 그때 어떤 식의 시장 얘기가 나올지, 앞으로의 예상이라든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발표하자마자의 잘 발표하자마자의 그때 시장 반응일 것 같습니다. 빠졌다가 밑꼬리를 달고 올라오는지, 종가까지 밀어서 내리꽂는지, 그죠? 이런 거를 파악해 보는 거가 각자의 공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LG전자 말씀 좀 드렸고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그래요. 조선이요. 조선 잘 갔죠? 조선 잘 갔습니다. 간 건 당연하고요. 오늘은 하이로코리아라는
피팅 업체가 이렇게 신고가를 쓰면서 이뻤죠. 사실은 요즘 제가 차트 봤는데 이런 식으로 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좀 무거웠거든요. 이런 무거운 이거 꼬리도 많이 있고요. 이걸 약간 실 같다 그러고 이런 좀 이렇게 좀 그죠? 장중에 약 올리는 차트. 일봉을 보면 이걸 약 올린다 그러죠. 이렇게 꼬리도 많고요. 약 올리는 종목이 차트를 유지하면서 우상향 유지하다가 때를 맞으면은요 이런 식으로 꽝 하고 거래를 보면서 붙이면서 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 여전히 역시도 살아있는 업종 내에서 물론 살아있으니까 이런 차트가 만들어져 있었겠죠. 어찌됐든요 하이로 코리아라든지 성강밴드 같은 조선 기자재 쪽에 있는 피팅 업체들이 많이 올랐다. 업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 업황 좋은 거, 피팅 업황 좋은 거는 우리 서현이도 압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주가로서 발현이 되느냐가 항상 귀추를 했었었죠. 그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오늘 기다렸던 피팅 업체들이 쌌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업황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루닛이요, 루닛. 아, 요건 할 말 많은데 요건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사실은 질문을 받았어요. 뭐 고객한테 루닛 한 번에 죽을 것 같습니까? 라고 아침에 물어보시더라고요. 매매 안 했습니다. 참고로 저는. 네. 아, 그리고 제 방송에 말씀드린 종목은 제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예. 어찌됐든요. 루닛이 좋을 것 같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아마케에 등재된 회사기도 하고 실적은 조금 애매모호하고 원래 이런 성장주들은 실적이 애매모호한데 어떻게 말씀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좀 고민도 안 했습니다. 대장주는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12%나 기염을 토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편하게 뭐 제가 임 대표님이랑 그 장중에 방송할 때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크게 올라선 대정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 쌍봉은 만들죠. 요게 어떤 기술적인 테크니컬에서 기본입니다. 강했었던 주식은요 한 번 조정받았다고 적어도 정고점 부근은 요 정도는 트라이를 하고 끝나긴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조정을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될지에 대한 게 가장 어려웠던 거고요 항상. 그리고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라이 했다가 다시 돌릴 때요 이 시간이 걸리면은요 요게 어떻게 되죠? 헤드 앤 숄더로 완성이 됩니다. 빨리 올려야 돼 빨리. 그래서 루닛도요 이런 식으로 오늘 빨리 올렸죠.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뭘까요? 아 그래도 매기가 아직은 살아있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론은 대장주는 한 번에 죽지는 않고 일단 한 번 정도 몇 번 정도에 더 쏠림을 주고 한다. 일단 루닛에서 오늘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F5를 눌러서 우리의 자세 요게 항상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지금 시장이 여러분 지금 시장이요 좀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매매 난이도가. 저도 나름 매매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난이도가 매우 상승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쏠림이 너무 격한 쏠림이 되니까 그 격한 쏠림을 내가 견뎌야 되는 거죠. 쏠림 있는 종목은 참고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이 올랐던 종목의 경우는 빠질 때 하루에 7, 8%씩 빠지거든요. 근데 차트는 살아있어요. 워낙 올라 있어서. 그러니까는 그거를 난이도가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난이도가 높은 경우도 주도 섹터 안에서만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늘 살펴보긴 해야 되겠지만 오늘 루닛도 오르긴 올랐는데 어제요. 몇몇 종목들이 강하게 부러졌어요. 어디서요?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요. 얘네들은 진짜 주도주였거든요. 1분기 때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고
2분기도 좋다라고 했기 때문에 차트가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굉장히 강했습니다. 다 아시죠? 어떤 종목들인지. 클래시스, 그죠? 제이시스 메디칼.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어제 한 3-4개가 종가까지 팍팍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 여기가 안 좋다 이렇지 않습니다. 저는 한 섹터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 주식이 영원한 거 없습니다. 영원히 가는 주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섹터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단 단기적으로는 주도 섹터 역할을 하던 의료기기 쪽에서 일단 조금 도망가는 파열음이 어제 좀 보이긴 했었어요. 그것을 추세 이탈이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좀 좁혀지는 겁니다. 엔터라든지. 엔터도 살짝 이탈할 만 했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어제 조금 올랐죠. 오른 이유가 A2K 시작을 했어요. JYP가. 그러면서 엔터를 살렸고 소부장은 HBM 관련주들 우리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더 잘 아시잖아요. HBM 안에 6, 7개 안쪽에서 놀고 있고 전통 소부장 종목들 움직이고 있고요.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전력기기, 현대 일렉트릭이라든지 혹은 현대 일렉 신고가 쓰니까 그 다음날 재룡이 나르샤 이러면서 재룡전기 뭐 이런 식의 또 나오게 하더라고요. 이런 쪽이 좀 그 주도 섹터가 좀 좁혀지는 느낌이 좀 들고요. 물론 소부장 안에서 반도체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여기서 2차전지도 포함되어야 됩니다. 쓰다 보니까 길어서 아까 말씀드렸기도 안 썼는데 한 4-5개 섹터, 6-7개 그런 섹터 내에서 그 섹터 내에서는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거고요. 그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현금이 있다면 조금 쉬어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어제 많이 올랐어요. 어제 지수가 30포인트, 20몇 포인트 이렇게 30포인트 올랐으니까는 2600 복귀도 했고요. 그렇지만은 난이도가 좋게 난이도가 시장이 좋아진 게 아니고요. 조금 어려워지면서 시장이 오른 겁니다. 좀 끄덕끄덕 많이 하실 거예요. 그리고요. 좀 몇몇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니까는요. 일부 텔레그램, 일부 블로그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오늘도 제가 사실은 이런 얘기를 저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고 일부 직원과 일부 고객들이랑 소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블로그에 혹은 그 텔레그램에 내가 이런 종목을 분석을 했는데 좋다더라.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증권사 커버가 없는 종목들도 많죠. 그러니까는 뭔가 그렇게 거기에 나오게 되면 급등이 나오는 거고 그것들을 제가 지난주에 제 방송 기억하시나요? 중간 일부 종목 세일즈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신입사원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어렸을 때, 저 사원 때 종목 세일즈 차장님 이거 좋아요. 부장님 제가 발굴했는데 이 종목 좋아요. 이런 식으로 동기들한테도 야 이거 내가 했는데 이런 매매 포인트가 있어. 이거 과거에 종목 세일즈라 얘기를 했어요. 저 일단 제 경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증권사의 스몰캡보다 오히려 스몰캡 종목들은요. 일부 텔레그램, 일부 블로그의 영향력이 좀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그리고 언론의 노출도, 그리고 유튜브. 뭐 일부 유튜브에서 이 종목을 소개하면은 그 다음날 급등이 물론 그 유튜버가 잘못된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잘못 범법을 저지르면 잘못된 거죠. 어찌됐든 그런 거가 지금 시장에 조금은 중소형주단의 결이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이해하실 겁니다. 왜 말씀을 드린지 아세요? 이것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힌트를 얻으시라는 거죠. 그 안에서. 뭔가 기술적으로만 항상 보려 하지 말고 혹은 밸류만 보려 하지 말고 그죠? 주식은요. 여러 가지가 다 짬뽕된 종합 예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볼래. 그 하는 순간 그게 도태가 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종목 세일즈가 되는 과정의 변화도 이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게 내가 내일 종목 주식 사다 팔았다는데 너한테 무슨 중요하느냐. 나한테 아무 중요하지 않다. 오케이. 그러시면은 다른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근데 저는 조금은 다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개인적으로는 요즘 좀 보면서 중형주들 실적이 되는 소부장급들이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결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제일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아시죠? 현금입니다. 현금 더 강조 드리고요. 그러면 다시 HTS로 돌아와서 10분이 남았는데 남았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좀 우리 질문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상담하는 역할이죠. 상담하는 게 제 직업이죠, 사실은. 3전 실적 발표 전에 증권사마다 예상치 영업이익 매출이 많이 차이 나던데 과연 주가에 영향은 어떤 식으로 미칠까요? 사실은 이거는 시장마다 다 다르고요, 여러분들. 여쭤보신 이유가 질문 속에 녹아 있습니다. 8만 전자에 물린 강제 장투자로서 잘 몰라서 묻습니다. 결론은 8만 전자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그런데 그 소위 이거를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얘기하실 텐데 다른 분들도 컨센서스는 뭔가요? 여러 증권사들의 전망치의 중간치를 컨센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컨센서스 어디서 확인해요? 현재가 1화면에서 자료 탭을 딱 누릅니다. 누르면은 쭉 내리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컨센서스 2693억.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예상치는 증권사들의 커버되는 증권사들의 평균을 쳐보니 2693억이었더라. 근데 제가 어제 보니까 모 증권사에서 5천억 예상한 데 있고요. 6월 20일 날은 적자 8천억 예상한 데도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예상치는 증권사마다 다 다른 건 당연합니다. 예상치는 예상치니까는요. 디램 부분에서 어쩔지, 가전 부분이 어떨지, 반도체에서 어쩔지는 그 증권사 보고서마다 테이블이 다릅니다. 증권사 보고서를 보실 때 내용만 읽으시지 말고 첫 번째 페이지 말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페이지 뒷단에 보시면은요. 그 어떻게 이익을 추정해 놓은 각 사업 분야별로 추정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뭔가 직원들끼리 회의를 할 때는 그 추정치를 띄워놓고요. 아, 여기서 그래 유한타에서 이 종목의 추정치를 발표를 했는데 1Q, 2Q, 3Q, 4Q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테이블이죠, 테이블. 테이블 안에서 지금 뭐 레포트 내용은 올해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는데 이거 4Q네. 그러면은 2Q, 3Q 때는 잘 안 움직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 첫 페이지 보시는 것보단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의 추정에 대한 테이블을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좀 약간 이런 내용 좀 생소하게 들으셨죠? 그죠? 어찌됐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2Q, 3Q 요건 지금 요거 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물론 선배님들이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요. 증권사들마다 추정치는 다 다르게 되고요. 주가 영향은 어떤 식으로 미칠까요? 좋게 커버한 증권사가 많을수록 2,600억 지금 보이시는 이 추정치의 금액이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주가에는 긍정 영향을 미칠 텐데 사실은 삼성전자가 워낙 큰 회사고 가장 많은 커버가 있는 회사긴 한데 중소형주 단에 들어가면은요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커버하는 회사가 몇 개 안 되거든요. 중소형주 단에서는. 그래서 그거는요 너무 맹신하시지를 말기를. 결론 커버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자료의 신뢰도는 높아진다. 느낌 오시죠?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 7월 7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하게 될 텐데 또 어떻게 발표할지는 지켜보자. 마이크론이 좀 좋지 않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 좋지 않게 나온 실적이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감산의 영향이 얼마식으로 될지 쳐다보는 게 일단 오늘 7월 7일에 봐야 될 삼성전자 실적 발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 LG화학 좀 봐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LG화학이요. 좀 느리죠. 느리고 수직 계열화도 했고 리튬도 있고 근데 안 좋은 거는 화학 부분이에요. 근데 화학 부분도 적당히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빠졌어요?
요거죠. 핵심 포인트는. 좋다고 하던데 요때도 튀었고 요때도 튀었고 요 빠졌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서두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지금 시장이 철저하게 쏠림인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좋은 회사입니다. 좋은 회사인데 조금 화학단에서 스크래치가 있을 것 같고 LG화학보다는 엔솔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엔솔을 하는 것보단 어제 급등이 나왔었던 SDI가 좀 더 나을 것 같고 이익단에서 봤을 때 그런 식으로 시장이 굉장히 극도의 쏠림이 있기 때문에 조금 LG화학이 최근에 소외를 받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언제 좋아져요? 뭘까요, 여러분들? 딱 한 가지입니다. 장 좋아지면 쏠림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이 조금 빨리 우호적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됐으면 바라겠습니다. 언제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피벗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7월 달에 이제 7월 하반기에 20 며칠이죠. FOMC가 있고 마지막 금리 인상을 할 텐데 그 이후에 작년 11월, 12월 기억하시죠? 재작년 그때 잠시 좋아졌었던 그런 피벗에 대한 분위기 그런 것들이 다시 형성이 된다면은 동반적으로 종목들도 살아날 수 있으니 일단 그 시기를 조금 지켜보자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조금은 말이 횡설수설 되기도 했고 그렇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좀 강하게 전달을 드린 것 같습니다. 시장의 변화하는 조짐, 결, 그죠? 저는요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한데요. 조금 재미가 없고 잘 안 될 때는요 안 터지고 기초 체력 내실을 강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시장이 이러하니 잘 살아남으시고 잘 다독여 주시고 잘 재밌게 살아보시고 항상 이래요. 제가 좋았다고 뭐 흥분한 날은 좀 빠졌고 오늘처럼 안 좋게 좀 시장 결이 안 좋았죠. 안 좋은 날은 다음날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내일 급등 화이팅. 그렇죠?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잘 주무시고 또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1년 가까이 교육을 해오면서 수많은 회원들이 수익을 냈는데 심지어 저보다 수익을 많이 낸 사람도 계십니다. 이번에 8.15 가족분들과 평생 꺼내볼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평생 소장 패키지입니다. 패키지로 대입장의 기법을 평생 소장하면 내 것으로 익히고 화요일 저녁마다 라이브러리에 꼭 들어와 그 주의 시황과 매매 전략을 설명드리니 응용하면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32개의 강의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평생 볼 수 있는 거죠. 대입장과 함께하는 중단기 실전기법 끝장반에서는 기법 기초부터 내용이 들어있고 더 큰 기대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응용편까지 새롭게 추가했습니다.